안녕하세요. 솜솜한 하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목에서 보고 들어오신 것처럼 제가 5년 동안 피부 여드름을 어떻게 극복했고 어떤 방법과 어떤 스킨케어들로 이 피부를 회복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스킨케어 루틴 그런 것들, 제가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일단 먼저 저의 피부 타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아시더라도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먼저 제 피부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 피부는 일단 수분 부족 지성 피부에 민감성에 트러블성 피부예요. 정말 이 세 가지가 총 합쳐진 피부는 정말 총체적 난국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계속 피부가 뒤집어졌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뒤집어졌다가 좋아졌다가를 정말 수십 번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을 좋아진 피부가 쭉 유지가 되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이 됐어요. 그럼 대학생들은 대부분 시험 기간에 공부량도 고등학교 때보다 너무 많아지고 또 시험 범위도 너무 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험 기간에 특히 교수님들이 과제까지 같이 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2학년 중간고사를 볼 때 시험 범위도 너무 많고 과제도 많고 해서 제가 새벽 5시까지 공부를 하면서 그때 커피랑 그때 마침 핫식스랑 레드불 이런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가 유행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하루에 2캔씩 마시면서 하루에 잠도 2시간씩밖에 못 자고 밤을 계속 새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딱 끝나고 긴장이 풀리면서 이제 피부에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을 시작으로 제 피부는 정말 여드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제 메이크업 영상들을 보고 오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지금은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고 깨끗해졌는데 그 당시에는 아빠가 저한테 얼굴 곧 터지겠다라고 할 정도로 얼굴이 정말 빨갰고 일명 약간 홍당무 같은 얼굴,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피부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이 되고 또 사람들 만나는 거에 있어서 대인기피증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낮에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하고 또 조명이 앞에서 비추기보다 위에서 비추면 그런 여드름들이 그늘이 지면서 더 도드라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만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면 피부만 보이고 정말 피부 좋은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여드름 피부로 지내면서 제가 피부에 정말 맞는 성분을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저에게 잘 맞는 성분을 찾아서 그 제품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피부가 점점 좋아지게 됐는데 피부는 정말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피부는 나빠지는 거는 정말 한순간인데 좋아지는 건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써서 금방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 제품이 나한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서 2주 이상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또 피부가 좋아지기에는 정말 한 달 이상 정도 지켜봐야 내 피부가 좋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그런 성분과 제품들을 찾으면서 저에게 맞는 성분을 찾았는데 여드름 성분으로 정말 유명한 시카 성분과 티트리 성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5년 동안 찾았던 스킨케어 방법들 그리고 저만의 생활 패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먼저 생활 패턴 관리. 이 생활 패턴 관리는 정말 기본적이고 많은 분들이 아시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먼저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잠드는 건데요. 제가 작년에 다크서클 관리 때문에 한의원을 다녔었는데 거기 한의원 원장님께서 제가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10시에서 2시 사이가 저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재생하는 시간이래요. 근데 그 시간에 자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자도 몸에 충분한 재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충분히 잠들지 않으면 피부도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꼭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잠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계속 마시고 있는 이 물 많이 마시기인데요. 물을 많이 마시면 제가 정말 예전에 물을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은 자주 가는데 피부가 점점 깨끗해지고 또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되니까 피부에 생기도 돌고 또 수분이 채워지면서 피부가 되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꼭 물을 많이 마셔줘야 노폐물 배출이 자유롭게 되면서 피부 회복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세수를 한 뒤에 수건으로 얼굴을 절대 닦지 않아요. 왜냐면 수건에 있는 먼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세균들 같은 것들이 얼굴에 직접적으로 닿아버리면 세수를 이미 깨끗하게 한 뒤인데 그런 것들이 얼굴에 붙으면 모공 속에 남아서 피부에 여드름과 피부 트러블들을 유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수를 한 뒤에 절대 피부로 수건을 닦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부에 물이 마르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는 꼭 자기 전에 베개에 새 수건을 깔고 자요. 왜냐면 베개는 저희가 매일매일 갈 수 없기 때문에 베개 속에는 진드기, 그다음에 먼지, 그다음에 저희 머리에 있는 그런 노폐물들이 많이 묻어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끗이 세수를 해놓고 이렇게 베고 자면은 얼굴에 그런 것들이 밤새 붙기 때문에 저는 베개를 매일 갈지는 못해도 수건은 이틀에 한 번씩 새 수건을 깔아서 잡니다. 그렇게 했더니 잘 때 볼 쪽에 피부가 많이 닿잖아요. 수건을 이틀에 한 번씩 갈아주고 난 뒤부터는 볼 쪽에 나는 여드름도 많이 줄었고 위생적으로도 피부가 좀 깨끗해진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 패턴 관리를 했으면 이제는 피부에 직접 닿는 스킨케어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클렌징. 저는 피부에 순한 클렌징 워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순한 클렌징 워터와 이 이니스프리 원샷 코튼 티슈 이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솜은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이렇게 피면 얼굴만한 크기로 펴져요. 식감도 엄청 부드러워서 피부에 자극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솜에 클렌징 워터를 묻힌 다음에 얼굴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클렌징을 해주고 있어요. 저처럼 예민한 피부에는 클렌징이 정말 순하고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닦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랑 이니스프리 코튼 티슈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세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폼 클렌징을 사용하지 않아요. 폼 클렌징은 조금 더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가 있고 제 피부에는 클렌징 폼이 살짝 좀 무거운 감이 있어서 저는 좀 더 순한 편한 비누를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순록의 클렌징 아쿠아바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걸 사용하게 된 계기가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했을 때 신제품 비누를 내기 위해서 여러 회사의 비누를 테스트를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직원들 사이에서 정말 1위로 뽑힌 제품이 이 순록 아쿠아 클렌징 바였어요. 이 순록 아쿠아 바에는 대표적으로 피부 진정에 효과가 있는 알로에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정말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피부가 약간 한 톤 밝아진 느낌도 있고 되게 부드럽고 건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정말 효과를 봤던 게 다음날 피부가 정말 진정이 됐고 아침에도 보습감이 있어서 촉촉하게 정말 화장이 잘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 클렌징 아쿠아바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것만 쓴 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거품도 쫀쫀하고 정말 피부에 순하게
클렌징 되는 제품이어서 폼 클렌징이 내 피부에 조금 독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천연 비누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피부를 순하고 저자극인 제품들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클렌징을 해줬다면 이제는 스킨케어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진짜 미간에 여드름이 계속 나면서 2달 정도를 없어지지 않고 저를 되게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여기에 있는 여드름들이 너무 낫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는 염증성 여드름이기 때문에 바르는 약으로도 케어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방해주신 약이 이 아크네신 여드름 치료제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물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수를 하고 피부 결을 정돈을 해주기 전에 이 아크네신으로 소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피부에 바르면 증발을 하면서 피부를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고 진짜 한 며칠 만에 이 2달 동안 괴롭히던 그 미간 여드름이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좁쌀 여드름보다 아프고 따갑고 정말 그렇게 크게 올라온 염증성 여드름에 좀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약국에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의약 제품이라서 피부과에서 꼭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구매를 해야 돼요. 다음에는 이 캐릭터 많이들 아시죠? 딱 보면 어디 제품인지 아실 텐데 코스알엑스 핀플 패드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수분 패드인데 이거 말고 빨간색 통에 진정 패드가 있어요. 저는 그 2개를 같이 사용을 해줬었거든요. 이 코스알엑스 핀플 패드 제품이 피부 pH와 같은 약산성으로 정말 순해요. 그래서 저는 그 빨간색 핀플 패드는 피부 진정용으로 나온 제품인데 그거를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 패드로 한 번씩 피부 결을 닦아주는데요. 그러면 모공 속 각질, 노폐물, 그다음에 미처 닦이지 못한 화장품 노폐물까지 쏙쏙 뽑아줘가지고 피부가 정말 깨끗하게 청정지역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특히 겨울, 봄, 가을 같은 좀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 계절에는 이 수분 패드를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 수분 패드에는 히알루론산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 빨간색 패드보다는 조금 더 촉촉하고 보습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드 제품으로 피부 속 노폐물을 제거를 해주면 피부에 남아있는 잔여물이 없어서 피부가 조금 더 깨끗해지면서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클렌징을 한 다음에 이 패드 제품을 사용을 해서 피부 속을 깨끗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앰플을 2가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는 아이소이의 파란 소화기 앰플, 또 하나는 셀퓨전시 트리약 파이널 레스큐 시럽 앰플, 이렇게 2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아이소이 파란 소화기 앰플은 이것도 정말 유명한 제품이어서 올리브영 세일할 때마다 사러 가는데 이게 금방금방 품절이 돼가지고 제가 놓친 경우도 정말 많아요. 이 제품은 이렇게 스포이드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위생적으로 피부에 오염되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아이소이 소화기 앰플에는 병풀, 티트리, 어성초, 정말 피부 진정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성분들이 함유가 돼 있어요. 제가 피부가 피지가 많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피부가 번들거리는 앰플을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 파란 소화기 앰플은 바르면 정말 금방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피부에서 금방 날아가면서 피지를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피지를 꽉 잡아주면서 피부를 진정을 시켜주니까 피부가 약간 뭔가 2차적으로 소독이 되는 느낌? 피지를 확실하게 잡아주고 피부를 진정을 시켜주니까 확실히 피부가 따갑거나 간지럽던 그런 것들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총 3통을 사용했는데 제가 하나를 버려서 공병이 지금 2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곧 사러 가야 되는 제 애정템이에요. 그다음에 이 셀프전시 트리약 파이널 레스큐 시럽 앰플이에요. 이거는 제가 뷰튜버 아랑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 제품이거든요. 이 시럽 앰플에는 피지가 과잉되는 걸 잡아주는 칼라민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칼라민이라는 성분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는 피지를 꽉
잡아주면서 이 제품은 파란 소화기와 다르게 보습감을 채워주면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면 피부가 뭔가 쫀득쫀득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보습감 때문에 피부 속건조도 조금 해결이 되고 다음날 피부가 정말 진정돼 있더라고요. 나 있던 그런 붉은기 같은 것들이 조금 가라앉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얘도 공병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여기서 버린 것들도 있어서 제가 좀 듬뿍듬뿍 쓰는 것도 있는데 정말 그만큼 피부 진정에 대한 효과가 있어서 제가 지금도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최근에 한 통을 다 써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왔어요. 피지도 잡고 조금 보습감도 있는 앰플을 찾는 분들은 이 셀퓨전시 시럽 앰플을 사용해보시면 좀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센텔라 가루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닥터마인드 징크 파우더인데 제가 최근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제품이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제품인 얼라이브랩의 센텔라 드레싱 파우더라는 제품이 있어요. 원래는 제가 그 제품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이 제품의 용량이 조금 더 많이 나와서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아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토너, 스킨, 크림, 파운데이션 아니면 직접적으로 피부에 파우더로 바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 자주 하는 방법은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을 하고 앰플을 2개를 바르잖아요. 그다음에 앰플을 바른 후에 이거를 손에 덜어서 얼굴 전체에 발라줘요. 그럼 약간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얼굴이 되거든요. 저는 1일 1팩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메디힐 티트리팩과 이 센텔라 가루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센텔라 가루를 얼굴에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 이 티트리팩을 그 위에 바로 얹어줘요. 그리고 팩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차갑게 해서 사용을 하니까 피부에 열을 가져가면서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고 또 티트리, 센텔라 성분이 피부를 진정을 시켜주니까 피부가 보다 빠르게 진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팩을 하고 난 뒤에 수분크림을 안 바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티트리 팩은 진정용으로 사용을 하고 피부 보습용으로는 조금 저한테는 맞지 않아서 좀 팩을 한 뒤에도 살짝 건조함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닥터벨머 시카크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닥터벨머 시카크림은 피부 미세먼지 같은 것과 외부 자극에 의한 스크래치들을 해결을 해주면서 피부 결을 살려주는 제품이거든요. 약간 이 시카크림이 꾸덕한 제형인데 펴바르면은 약간 수분크림처럼 부드럽게 발려서 끈적이지도 않고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동생이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이것도 4개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기 시작하면서 다음날 화장을 할 때 피부 결이 좋아진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수분 부족 지성이기 때문에 속건조가 되게 심해서 아무리 수분크림을 발라도 외부에 있으면 속이 좀 건조해서 얼굴이 간지러운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시카크림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속건조도 잡히고 피부 결이 좋아지니까 정말 화장도 잘 먹고 손이 갈 수밖에 없는 크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듬뿍듬뿍 발라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스킨케어 제일 마지막! 나뽀유 스킨 패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드름이 나서 짜면은 그 위에 패치를 붙이잖아요. 근데 그 패치를 붙이고 화장을 하면은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바르는 스킨 패치라고 해서 화장을 해도 티가 안 나는 스킨 패치로 나온 건데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하고 화장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장자리 부분들이 조금 갈라지면서 뜨고 또 그 바른 부위만 되게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좀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저한테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방치를 해두고 있었거든요. 그냥 사용을 하지 않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화장을 하기 전에만 바를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 진정 스팟 크림 느낌처럼 그냥 모든 스킨케어를 마친 뒤에 여드름이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제가 케어를 하고 싶은 부분에 이거를 넓게 발랐어요. 그리고 바르고 난 뒤에 시간이 좀 지나면 투명한 막이 생기거든요. 피부에 직접적으로 먼지나 이런 오염 물질들이 닿는 게 조금 최소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볼 쪽과 내가 신경 쓰여져 있는 부분, 그런 넓게 파바르고 잤더니 그 피부에 그 보호막이 한 겹 형성이 되면서 피부에 먼지나 오염 물질들이 닿지 않으니까 피부가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패치 안에는 티트리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트러블 진정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정이 되고 또 보호막도 만들어줘서 외부의 오염물질을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피부를 조금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피부 화장하기 전에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하셨다가 저랑 비슷한 현상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밤에 자시기 전에 보호막을 형성해준다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피부 트러블에 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5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여드름을 없앤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정말 제가 여러 번 사용을 해보고 꾸준히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제품이지만 이게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 다르고 또 맞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해보기 전에 꼭 매장에서 테스트를 한 뒤에 구매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오늘 저만의 스킨케어 방법으로 여드름 관리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한 제품이 있으시거나 방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때 읽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말 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좀 피부에 대한 고민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저처럼 여드름 피부 때문에 고민하시고 매일매일 정말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게 됐는데 앞으로도 서로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기다려주세요. 안녕!